네, 이렇게 목요일장 마감했습니다. 다행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 내일 하루가 남아있긴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는 그런 재료들이 오늘 많았던 하루인데요. 과연 오늘장, 내일장 무엇을 눈여겨봐야 될지 고냐스톱이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창훈 PB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지난주에 네. 올스톱 주고 가셨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당장 금요일에 한 번에 충격이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악담을 하고 가셨는데 네. 과연 성적표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10개 모두 다 스톱을 준 건 처음이었는데 그게 맞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사실 안 맞길 바랬는데 0%이길 예. 바랐는데 예. 그러고 제가 기억하기에 금요일에 시장이 충격적으로 밀리면서 네. 목요일에 좀 지켰던 저점까지 붕괴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꽤나 많이 지금은 편해요. 사실 지난주에 올스탑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마음은 정말 불편했는데 시장이 붕괴되고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게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 특히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전반적으로 장이 많이 밀렸죠.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선물 오션 동시 만기 기준으로 시장이 만약에 밀리지 않고 잘 버텨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석 이후로 시장은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시장 사실상 어제 젠슨 황이었죠. 그 젠슨 황 대표이사의 여러 가지 발언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완전히 턴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장은 말 그대로 크게 오늘 웃으면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질 겁니다. 내일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내일은 추석 연휴 전이기 때문에 네. 거래량이 꽤나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한산을 할 겁니다. 본 게임은 이제 추석이 끝난 이후 그리고 본격적으로 연말을 앞두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원활하게 관리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저는 오늘을 시작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스탑 드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시장 조금 긍정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시장이 완전히 바뀐 것 같다라는 이야기, 당분간은 올스톱 드릴 가능성은 없을 것 네.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오늘의 100% 받아들이겠고요. 저희 룰이 있잖아요. 3주 연속 100%인 경우에는 출연료가 네. 소폭이나마 인상이 예. 됩니다. 네. 오늘도 잘 준비해 오셨죠? 잘 준비했는데 그 이야기는 못 들어가지고 이미 중간중간에 바꾸시면 저희가 수정해 드릴게요. 예. 10개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는 대표적인 10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하이브를 제외하고는 다 빨갛습니다.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두산에너빌리티, YC 등이 있고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SK하이닉스입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오늘 웃지 못했던 건 여전히 그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하지 못했고 엔비디아가 과연 삼성전자와 수율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을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라는 그 불안감, 네. 리스크 요인이 팽배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가 오늘 강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HBM이라고 저는 딱 봐요. 우리 여기에서 그 힌트를 하나 더 찾을 수 있는 게 네. YC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YC 같은 경우에도 HBM 관련 장비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YC라고 하는 기업은 내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한번 보게 되면 반도체가 역시 너무나 좋았습니다. 전일 엔비디아 대표 젠슨 황이 좋은 이야기를 시장에 던져 주었죠.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감동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점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4.9%나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장 초반에 코스피 기준으로 1.2, 1.3% 정도 올랐던 가운데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시가 대비 계속해서 오를 것인가 거기에 대해 관심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스럽게 종가 기준으로는 너무나 잘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 그리 보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비해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HBM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엔비디아가 연초부터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HBM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높은 마진, 그것이 결국에는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이었고요. 덕분에 우리나라에 있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처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팽배했고 디램의 가격 또한 1분기가 되든 2분기가 되든 직전 분기 대비 계속 10% 이상 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거의 한 40% 이상 빠졌는데요. 오늘 동사에 대한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선은 3분기 기준으로 실적은
여전히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물론 컨센은 소폭 하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매출액 기준으로는 17조 8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조 9천억 원 수준인데 이 영업이익이 2018년 3분기 6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거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하는 점. 그렇다면 실적이 이렇게 뒷받침되는데 주가는 이제 못 오를 이유는 저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시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느꼈던 건 명확하게 반도체가 매우 크게 올랐습니다. 기존의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던 여러 가지 변수는 꽤나 많이 희석이 되었고 미국의 CPI, 즉 물가 지표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느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반도체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 그날 하필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의 조정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SK 하이닉스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고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 상승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게 HBM 때문이라면 오히려 반대로 SK하이닉스는 그 덕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럼 반대로 앞서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차라리 삼성전자가 뭐 글로벌 쪽에서도 인력을 줄인다라고 하잖아요. 네. 차라리 뭐 파운드리 쪽에서의 좀 역량을 덜고 그냥 잘하는 메모리 쪽으로 가면은 혹시 또 그건 역시도 네. 삼성전자의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죠. 네. SK 하이닉스가 그 다음이고 또 마이크론 순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HBM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D램이 되든 또는 AI 칩에 들어가는 낸드 쪽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전방 산업이 있다면 역시나 SK 하이닉스가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은 전 HBM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가가 더 많이 오른다면 탄력적으로 오른다면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그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연초부터 그런 모습도 역시나 나왔습니다. 둘 중에 지금 시점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는 더 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SK하이닉스 고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포스코홀딩스도 모처럼 올랐는데요. 보니까 재료가 좀 많아요. 네. 일단 오늘 리튬가가 상승한 것도 네. 있겠고요. 또 해리스 트레이드로도 네. 꼽히겠고요. 또 과대낭폭주로도 꼽히겠고요. 시중 상위 안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네. 상승한 것도 있을 텐데 포스코홀딩스의 앞으로의 전망 무엇이 핵심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오른 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큰 틀로 보면 첫 번째는 해리스라고 하는 키워드고요. 또 하나는 2차 전지인데요. 해리스가 어제 토론을 참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트럼프를 상대로 완벽히 제압했다라고 하는 평가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보다는 월등히 잘했다. 그래서 해리스 관련된 기업들이 어제 꽤나 큰 폭으로 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IRA 정책이 계속해서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앞으로 지급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포스코홀딩스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해리스가 어제 토론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라고 그 누구도 쉽게 답은 못할 거예요. 2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중간중간 어떤 이슈가 어떻게 닥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섹터로 치면 2차 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소재 부분이 매출에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핵심이 될 수 있을 만한 철강이라고 하는 저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업 부분은 지금 여전히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LG 엔솔, 삼성 SDI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았을 때 포스코홀딩스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기업들의 주가의 반등에 비해 저는 상대적으로 약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포스코 퓨처엠은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만 네. 포스코홀딩스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 그 모든 것을 감안하였을 때 어제 오늘 상승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변동성에 비하면 과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일은 약간의 조정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른 것까지 감안해 봤을 때 내일은 쉬었다 갈 수 있다라는 네. 면에서 스톱 의견 굉장히 고심했다고 하셨습니다. 스톱이었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 하이브 볼게요. 오늘 개장하자마자는 6% 넘는 급락을 보였다가 밑꼬리를 잡긴 했지만 남들 다 오를 때 하락했어요. 네. 그도 그럴 것이 뉴진스에서
본인들이 직접 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사실 이런 일이 흔치 않잖아요. 저는 처음이에요. 네, 임원단 쪽에서의 그런 경우는 봤지만 네. 소속 아티스트가 특히 또 어립니다. 네. 이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라방을 연다라는 게 참 되게 우리 시장에 주는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여기서도 좀 갑론을박이 생길 것 같은데 네. 뉴진스를 옹호하는 편도 있지만 네. 이렇게 자꾸 잡음이 생기니까 그냥 하이브에 대해서 나는 안 볼래, 네. 안 살래 혹은 불매할래라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네. 있던데. 사실 그 모든 걸 배제하고 우리는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니까 네. 해당 변수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딱 그것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뉴진스에 어제 있었던 그런 이슈가 전체적으로 동사의 매출액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희석시킬 것인가. 지난해 기준으로 하이브라고 하는 그룹 전체의 매출액은 2조를 넘었고요. 뉴진스는 그중에서 20분의 1 정도 되는 1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차지합니다. 그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간다 할지라도 사실상 하이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큰 편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상 외네요. 예상외로 저도 그걸 오늘 확인을 했고요. 반면 BTS 같은 경우나 또 세븐틴이나 TXT 같은 그런 아티스트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도우가 혹시나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이 뉴진스가 하이브로부터 약간의 계약이 해지된다 하더라도 네.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그랬다면 오늘 주가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었으면 안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이브 어제 있었던 이 이슈는 단기적으로 오늘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것보다 섹터 전체의 흐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JYP, SM, YG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밀립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이후로 업황이 바뀌면서 음원, 음반, 매출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갔고요. 공연도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의외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엔터 관련된 기업들의 미래 가치가 크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주가도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이브도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하이브 스톱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블루엠텍입니다. 10% 넘게 올랐는데 저는 아직 블루엠텍을 상장 선매에 사신 분들이라면 네. 마냥 좋아하긴 힘든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다행히 그래도 10월 위고비 그 시장 상륙 덕에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블루엠텍의 그 연속성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시세가 조금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변동이 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약간의 조정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동사가 올해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과 함께 위고비에 대한 판매도 어느 정도 동사가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의약품과 의약 외품을 시장의 B2B 방식으로 판매한다라고 하는 그 점이 시장에서는 조금 생소하고 낯설지만 한편으로 좋은 수익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올해 기준으로도 8월 산오피 독감 백신 2종, 경동제약의 전문의약품 15종에 대한 신규 유통 계약 체결했고요. 앞으로 위고비에 대한 판매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위고비를 구매를 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블루엠텍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용하다 할지라도 오늘 보였던 이 정도 수준의 주가 변동성을 고려한다면 내일은 약간의 조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블루엠텍은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블루엠텍 스톱이고요. 저희 빠르게 한 종목 산일전기 보겠습니다. 이 역시도 엔비디아 수혜로 꼽혔는데 고스톱 의견은요? 네, 우선은 고입니다. 다른 모든 거 배제하고 네. 해리스가 신재생 에너지 더 키울 가능성이 높죠. 우선은 지금 시점에서는 해리스가 앞섭니다. 산일전기는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특수변압기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고 수주잔고는 지금 4천억이 넘어갔고요. 영업이익률 또한 27%가 넘어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과 전선, 전기, 전력기기 그 모든 섹터가 놓여있는 영업 환경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시세가 여기에서 끝이 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산일전기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고 받았고요. 전체 10개 의견 보이시죠? 지난번엔 올스톱이었는데 오늘은 올고는 아니고 5대 5입니다.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6대 4네요. 산일전기, 현대로템.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은 무엇입니까? 산일전기입니다. 시세가 오늘 조금 크게 나왔고요. 오! 변동성이 조금 크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개인적으로 동사가 현재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국내 1위 배전 및 특수 변압기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 수출 비중이 80%가 상회하는 시점에서 오늘 모처럼 큰 폭의 변동성이 나왔는데 그게 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세가 내일 하루 정도는 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산일전기를 베스트 종목으로 드리고 싶고요. 목표 가격은 45,000원, 손절 가격은 3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압기 시장에서의 여전히 수출 데이터 잘 나오는 거 저희가 어제 확인해 봤었고요. 여기 뭐 해리스 트레이드까지 이야기해 네. 주셨습니다. 산일전기가 탑픽으로 선택됐고 목표 주가 45,000원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